안녕하세요. 리마인드 라이프입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강연은 정신과 의사인 저드슨 브루어의 나쁜 습관을 끊는 간단한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관찰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좋은 습관들로 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 중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해로운 습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오늘부터 마음 챙김을 통해 해로운 습관들을 끊어내기 위한 시작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명상을 하는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고 정신이 흐트러지면 다시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방법처럼 보여도 한겨울에도 티셔츠가 땀에 젖을 만큼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지만 도대체 왜 집중하는 게 힘든 걸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무언가에 정말로 집중하려고 노력할 때 어느 한 시점에는 우리 중 절반이 딴 생각에 빠지거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기본적인 신경계에 보존되어 있는 보상학습 과정과의 충돌에서 발생되는 현상이죠. 이런 보상학습 과정은 정적, 부적 강화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면 뇌는 칼로리 생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고 맛보죠. 특히나 설탕이 들어있을 땐 우리 몸은 뇌에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무엇 먹고 있는지, 어디서 발견했는지 기억해. 우리는 이런 의존적인 기억을 저장해서 다음번에도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걸 학습합니다. 음식을 본다, 먹는다, 맛있다, 반복한다, 계기, 행동, 보상입니다. 간단하죠? 시간이 더 지나면 창의적인 우리의 뇌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맛있는 걸 먹어보는 건 어때? 라고 합니다. 우린 이 기발한 발상을 한 뇌의 고마움을 느끼고 화나고 슬플 때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나아진다는 걸 재빨리 학습합니다. 같은 과정이지만 계기만 다르죠. 위장에서 보내는 배고픔의 신호 말고 슬픔을 느끼는 감정적 신호가 먹고 싶은 욕구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10대 시절의 학교에서 촌스러운 아이였고 흡연을 하는 반항적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멋져 보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따라서 흡연하기 시작합니다. 멋진 걸 보고 멋져 보이려고 흡연을 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이를 반복합니다. 역시 계기, 행동, 보상이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는 걸 학습하게 되고 결국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흡연을 하고 싶게 만들거나 단 음식을 먹고 싶게 합니다. 이런 반복된 뇌의 작용으로 생긴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잃게 만들죠. 세계 질병률과 사망률의 원인 중 비만과 흡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흡연과 비만으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은 다른 원인에 비해 비교적 쉽게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 우리가 집중하도록 강요하며 뇌와 충돌하는 대신 자연적인 보상 학습 과정에 추가적인 것을 가미해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의 경험에 많은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제 얘기가 어렵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제 연구실에서 우리는 마음 챙김 훈련이 금연을 도울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 스스로를 강제하는 것처럼 흡연자들도 금연을 하도록 스스로를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다가 6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챙김 훈련에서는 강제하는 것을 그만두고 호기심을 가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흡연을 해도 괜찮습니다. 단, 흡연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호기심을 가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흡연자 중 한 명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흡연을 하면 담배에서 역겨운 치즈 냄새가 나고 화학물질 맛이 나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흡연이 그녀에게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주의 깊게 호기심을 의식하고 흡연하며 그녀가 깨달은 건 담배 맛이 끔찍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지식에서 지혜로 옮겨갔습니다. 흡연이 나쁘다는 걸 머리로 아는 것에서 뼛속 깊이 느끼는 것으로 옮겨갔고 오랫동안 해온 흡연이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담배의 환멸을 느끼기 시작했죠. 진화적 관점에서 뇌의 가장 젊은 부분인 전전두엽 피질은 지적 수준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담배를 끊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쿠키를 그만 먹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우린 이걸 인지적 통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전전두엽 피질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약화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우리 모두 각자의 경험으로 이것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배우자나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이 꺼져버리면 오래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행동을 깨뜨리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습관으로부터 무엇을 얻는지 보는 것은 습관을 더 깊이 있는 수준에서 이해하고 뼈속 깊이 알 수 있게 합니다. 참거나 행동을 자제하도록 강제하지 않아도 되게 말이죠. 애초부터 행동을 하는 것에 흥미를 덜 가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챙김 훈련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행동에 깊숙이 빠져버리면 무엇을 얻게 되는지 명확히 봄으로써 본능적으로 그것의 환멸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이죠. 마법처럼 갑자기 담배를 끊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더 많이, 더 명확하게 학습하게 되면서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새 습관을 형성합니다. 불쾌한 욕구를 최대한 빨리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마주보고 대면하려는 마음이죠. 행동을 대면하려는 자발적 의지는 자연적 보상을 가져다주는 호기심에 의해 지탱이 됩니다. 호기심을 갖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욕구는 육체적 감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긴장감이구나, 이게 불안감이구나 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 육체적 감각들이 일시적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단편의 경험들은 우리가 거대하고 무서운 욕구에 목이 메어 휘청거리지 않고 시시각각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른 말로 호기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오래된 두려움에 기초한 반작용적인 습관 패턴에서 벗어나 실제가 됩니다. 이것이 행동에 영향을 주기엔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연구에서 마음챙김 훈련이 금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보다 2배 더 도움이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경험 많은 명상가들의 뇌를 연구했을 때 뇌 정상퇴회로라고 하는 자기 지시적 처리를 담당하는 신경망의 일부분이 작동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한 가설에 따르면 이 신경망의 한 부분인 대상피질은 욕구를 가지는 것만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휩쓸려 빠져들었을 때 우리를 기만합니다. 반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각적으로 호기심을 갖는 것만으로 그만 내려놓고 그 과정에서 빠져나오면 대상피질은 잠잠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핵심적 메커니즘을 대상으로 하는 앱과 온라인 마음챙김 훈련 프로그램을 시험 중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는 그 동일한 체계를 이용하여 해온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흡연을 하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먹지 않는다면 지루함을 느끼게 돼서 메일을 확인하고 싶거나 일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면 이 자연적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그 순간에 몸과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각적으로 호기심을 가지면 끝없고 소모적인 습관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흡연하고 과식하고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으로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보다 그 욕구를 깨닫고 호기심을 갖고 내려놓는 기쁨을 느끼고 그걸 반복하세요. 감사합니다.